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도팔슨 호입니다. 역대급 거래소 유출, 온체인 데이터 쉽게 알기 해서 오늘 거래소 유출이 좀 많이 된 코인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표하고 소셜 지표라는 것까지 한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래소 유출 또는 입금 이런 거 내용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자, 메모장 한번 켜보겠습니다. 거래소 입금이 되었다. 출금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있을 건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래소에 예를 들어서 BTC가 100개 입금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낸 겁니다. 자, 보냈다. 왜 보냈을까요? 주로 팔려고겠죠. 이게 보낼 때는 수수료가 듭니다. 어차피 지갑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로 보냈다는 말은 거래소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 보낸 거겠죠. 그럼 거래소에서 뭘 할 수 있냐? 일단은 매도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뭐 거래소 스테이킹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매도할 확률이 제일 높겠고요. 선물 거래는 그 해당 코인을 가지고 코인으로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거래소라고 할 때 이거는 이거죠. 중앙화 거래소 스테이킹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금이라는 온체인 입금이라는 지표에 약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입금했다가 그대로 다시 빼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시점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금해놓고 정말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나중에 파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하도 데이터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일부러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입금해서 마치 매도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슉 위로 올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입금은 이제 했을 때 매도가 일단은 많지만은 시점을 알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거래소의 입금인데 이런 거 입금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뭐 1억 입금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매수세가 증가하는 거겠죠. 우리가 업비트의 KRW 원화를 그 K뱅크 통해서 입금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한 겁니다. 이거는 쉽죠. 그러고 이제 출금을 볼까요? 거래소에서 BTC가 100개 출금되었다 이러면은 자, 이거는 한동안 오랫동안 팔 생각이 없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매도보다 입금보다는 좀 더 매수 사인, 그러니까 롱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롱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물 거래를 하려다가 그냥 안 하려고 접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금이 되었단 말은 이 출금할 때 역시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그 지갑으로 해서 간다는 말은 결국은 장기간 보유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투 더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쉽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해당 사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투 더 블록 사이트 들어왔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BTC를 제가 여기 쳤어요. 비트코인을 들어온 거고 왼쪽에 이제 항목 보시면은 쭉 내려보면은 익스체인지 있습니다. 누른 다음에 온체인 플로우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쭉 이 온체인을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이 넷플로우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넷플로우 해가지고 이제 마우스 넷플로우 이렇게 클릭하면은 나오고요. 넷플로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에 들어간 거하고 나간 거를 이제 다 이제 합쳤을 때 플러스면은 들어간 게 더 많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합쳤는데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나간 게 더 많다. 그 말은 출금된 양이 더 많고 넷플로우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의 넷플로우가 마이너스 6,490 BTC가 나갔고요. 그리고 500 BTC가 25일에 들어왔다가 다시 2000 BTC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비트파이넥스, 비트스탬프, 바이낸스, 코인베이 이게 다 합쳐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래소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이 모든 거래소에 입금 그 양하고 출금 양을 다 합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입금이 많이 됐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출금이 많이 되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많은 출금이 있었고 이 힘으로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까지 넷플로우고요. 그리고 넷플로우하고 하나 좀 같이 보면 좋은 게 소셜 지표하고 변동성 지표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소셜이 보이시죠? 여기 소셜을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 텔레그램 이렇게 센티먼트가 보이시죠? 트위터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은 트위터가 보다 일단 텔레그램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걸 조금 좁혀서 한창 2021년도 불장일 때를 볼게요. 텔레그램 지표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얼마나 SNS에서 이 잘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겠죠. 그랬을 때 이게 흐름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 12월 있죠. 이 회색은 뉴트럴이거든요. 헷갈리니까 꺼버릴게요. 한 번 더 토글식으로 누르면 꺼지거든요. 이게 지표가 보면 재밌는 게 텔레그램 센티먼트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초기에 이렇게 포지티브 열광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요. 이게 점점 더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시점은 결국은 이게 이전 고점을 계속 회복 못할 때겠죠. 텔레그램의 포지티브 이게 85.33이었는데 여기 2월 18일 이후로 3월 달 되면은 예전보다 포지티브 감정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가격은 그래도 고점에서 이렇게 형성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세장 초기에 포지티브가 급격히 조금 높아지는 게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전의 흐름을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전에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보면은 2020년도에는 어떻게 움직였냐 했을 때 여기서 회복될 때 심리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꺼지고 나서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조금씩 포지티브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한창 이거는 코로나 하락이 2020년이었죠. 이때 말고는 2019년을 한번 볼까요? 2019년을 봤을 때 2019년이 뭐 이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19년 11월하고 12월에 이렇게 좀 그 포지티브한 감정이 있었다가 그 뒤로는 좀 줄어든 그런 상태라고 보일 수 있고요. 그러고 여기서 쭉 떨어졌다가 강세장 시작 시기부터 다시 일어나서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최근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 심리는 어떠냐 했을 때 심리가 좀 꺾였나 했을 때 최근 한 3개월을 볼게요. 최근 3개월 했을 때 이 저점에서 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포지티브 심리가 좀 위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심리 자체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 이거는 당장 가격 흐름이 꺾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6개월로 봐도 이 포지티브 자체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나중에 비트가 정말로 4만 달러를 갔다. 4만을 간 상태에서 감정 흐름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 보고 하나 더 볼까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 파이낸셜 여기에 보시면은 볼라틸리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지표도 굉장히 좀 쓸만한 게 뭐냐면은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 방향으로 쭉 가면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방향으로 흐름이 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해서 21년이죠. 그래서 20년, 21년 이때 흐름에 보시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한껏 줄어들었다가 파란색이 볼라틸리티고 검은색이 가격 흐름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가격 흐름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올라갔는데 자 이제 가격이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결국은 매수세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월 15일부터 이 매수세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변동성 지표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 올라간 건 하락 때문에 올라간 거였죠. 그 뒤로 쭉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나왔던 10월 달에 나왔던 그 흐름은 자체가 결국은 4월, 2월 달에 나온 이 변동성 지표보다 더 높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진정한 고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고점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결국은 극한으로 줄어들었을 때 역대 최저점 이런 22.37% 이런 지점 있잖아요. 최근에 특히 그랬죠. 여기 15% 이런 지점이 결국은 큰 방향이 하나 터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한창 변동성이 올라가다가 이제 꺾인다 그러면은
방향 전환이 이제 임박했다. 가격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인은 좀 평소에 주목하고 있는 코인 중 하나인데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코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익스체인지 누르시고 온체인 플로우 누르시면은 내 플로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을 볼게요. 최근 1년 봤을 때 이 파란색이 내 플로우 총 합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고 아래로 이렇게 가면은 그 유출이 있었다 이건데 최근 1년간에서 이 정도 급격한 유출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5천만 개의 옵티미즘이 유출이 있었다. 그래서 좀 아주 많은 양의 옵티미즘 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로 해도 아주 많은 양의 물량 유출이 있었다. 그래서 좀 가격에 그 펌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올 소셜 스태츠 해가지고 텔레그램 센티먼트 한번 볼까요? 했을 때 이쪽에는 아직까지 가격의 상승이 전혀 안 나타나서 이 파지티브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 보이진 않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6개월 했을 때 그래서 비트코인만큼 사실은 이런 레이어 2 중에서도 아비트럼도 아니고 옵티미즘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텔레그램 외에 트위터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보시면은 서치 트렌드의 상으로도 트렌드가 딱히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격이 지금 시세 분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 트렌드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시세 분출에 따라 이 트렌드가 아마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셜로는 옵티미즘 볼 게 없었다. 알트코인이고 뭐 사람들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러면은 변동성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들어 있냐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 22년 줄라이부터 해가지고 여기 어거스트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이 가격 상승 흐름의 변동성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여기 30일 하고 7월 30일하고 8월 5일까지 가격이 이때는 상승했는데 변동성이 크게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힘이 조금 줄어드는 상태이다 하면서 그대로 쭉 줄어들었고요. 여기서 가격이 1월 달에 펌핑이 꽤 있었죠. 1월부터 2월까지, 2월, 3월까지. 그 기간에도 변동성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강해지는 흐름을 변동성이 보여줬고요. 그럼 역대 최저점, 변동성의 최저점은 한 어디쯤이었냐 했을 때, 여기쯤 보시면은 이때가 한 66%였고요. 이때가 87%인데, 지금 변동성이 49%거든요. 그래서 이 49%라는 말은 최근에 계속 꾸준한 하락 흐름이 있었잖아요. 꾸준한 하락 흐름이 있었는데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하락에 대한 힘이 조금 약해지진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상승 추세에서 변동성이 약해진 거는 상승의 힘이 약해진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이제 끝까지 정말로 역대 최저점급으로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거래소 유출 5천만 개의 옵티미즘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격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자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여기서 가격이 올라갈 때 변동성이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위로 간 높은 변동성 상태로 지속이 되지 않았나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변동성의 증가율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변동성의 증가율이 가격 대비 이게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정체돼 있다. 그 말은 원래 있던 애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고 그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새롭게 폭탄 돌려줄 애들이 들어와야 이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게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낮아졌을 때도 이 변동성이 최저한도로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더 이상의 매도할 힘이 없어진 상태다. 그러면은 이게 한 49 정도 지금 된 상태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 테일 리스크나 이런 것들 너무 뭐 복잡해서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세 가지 정도 다른 거 알트코인은 트렌드 좀 보는 게 힘든 것 같고요. 소셜 트렌드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트렌드를 이더리움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소셜에 보시면은 이더리움 트렌드 텔레그램에 최근 보시면은 6개월 했을 때 그래도 이게 뭐 뉴트럴 제외하고 최근 1년으로 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 상승 추세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세게 발생을 했죠. 결국은 파지티브한 감정이 여기서 강하게 긍정적인 좀 그 반응이 나오고 지금 가격이 이러고 있는데 이 다음에
소셜 트렌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이게 나와준다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 해서 알아봤고요. 세 가지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최대한 해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유출 자체가 그대로 절대적으로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온체인 데이터 이렇게 막 해서 지금 제 유튜브로 처음 듣고 이러면은 워낙 또 신기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이게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맞으면은 모든 사람 돈 다 벌었겠죠. 이거 뭐 다 볼 수 있는 자료고 이 사이트 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으로 맹신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흐름상은 조금 저런 코인들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로 쭉 V자 반등을 갈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그래서 V자 반등이 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쩔뚝쩔뚝 하면서 또 큰 하락 계속 보여주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진입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고 트레이딩을 과도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